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 1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채널 처음 여러분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 라이트하지만 팩트 전달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를 15년 동안 했었고요. 예, 20년 동안 펀드 매저를 했었습니다. 자, 1000억을 운영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아마도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은 딱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고 종목과 주의 종목, 그리고 해제에 대한 이 부분. 과연 뭐 신용과 미수가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자, 신용은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예, 라더견 사태라고 해서 어떤 CFD의 사건 이후로 이 신용 거래는 근본적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은. 물론 14원이 13조 원이라는 사실 이 시가총액이 큰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집이 큰 애들에도 점한가를 가는 부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자 신용장구율이 이겁니다. 예, 그쵸? 장구율이 0으로 떨어지죠. 자, 신용은 안 됩니다. 다만 미수에 대한 부분은 100% 증거금이라도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기 보면 융자한도, 대출한도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신용이 가능한가라는 건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미수거를 통해서 나는 주식을 하고 싶어서 주의 종목이 풀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자, 미수라는 거는 D 플러스 2일입니다. 이틀 후에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부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 공모가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렸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왜 11월 달에 상장을 하는데 두 번의 상장 지연을 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특례 편입합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실제로 특례 됐을 때에 대한 주가 그리고 이때에 대한 스탁 옵션을 등장시킨 이유 그리고 맞아 24만 원의 라운드 피겨를 거쳤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갈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얘네들은 MSCI를 노리고 있어요. 자, 3, 6, 9, 12 이렇게 우리가 특례 편입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기 요건은 3, 6, 9, 10이라고 해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이 우리 편입 요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MSCI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제 3월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얘가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에 따른 부분을 2월 17일 정도의 사전으로 받아내요. 자, 그러면 어떤 이론이 생길까요? 그때 충족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상장했었던 가격의 400% 이상을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MSCI의 편입 기준에 불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몸집이 더 커지는데도 불허합니까? 자, 이거는요. 과거 에코프로 사례를 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 종목이 많이 오르면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주가 급등했으니 단기간에 훼손도 있을 수 있지 않니? 자, 만일에 어떤 빼빼 마른 사람이 갑작스럽게 몸집을 키우든가 줄여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예. 갑작스럽게 다시 빠지거나 다시 증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MSCI는 두 가지 요건을 합니다. 몸집이 커지기를 기준을 정확히 한 2만 기급으로 봅니다. 아, 제가 이제 올해 54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리신 분들, 뭐 약간 좀 이제 세대가 뭐 40대 이하인 분들은 아마 제 영상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만 필드에 있는 정확한 어떤 이런 사실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겠죠. 자, 2만 기 정도로 몸을 키우는 건 오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만 기는 그래도 날렵하고 빠르죠. 요 정도의 거래량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몸집이 더 커버려요.
과거 이제 뭐 박광덕이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처럼 몸집이 큰데 빠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편입을 못 시킨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MSCI는 자 코스피 200까지는 국내 지수에 투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내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 관리를 할 때 코스피 200 지수 200 종목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 코스피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얘도 편입하고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편입할 거라는 거예요. 자, 종목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로스 체킹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MSCI는 뭐냐면 국가에 투자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라고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을 나눠요. 이머징 마켓 그리고 선두 마켓. 그러면 이 대한민국 증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이 해서 신흥국으로 속해요. 그러면 제로 파월이라는 사람,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이 금리를 어떻게 하죠? 동결할게요 또는 인하할게요 하면 외환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야 대한민국 증시도 한번 사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의 지분이 50% 가까이 되고 블루런 파트너스라고 해서 LG 마사위의 지분이 25%가 넘어가고 있죠. 이 둘이 77%고 유통 지식수가 16%밖에 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대한민국 증시를 사보자라고 해서 MSCI 지수에 포함된 이 종목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상한가의 주문이 넣어 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2만기급은 오케이. 배영만이 2만기급으로 키우는 건 오케이. 박광덕까지 넘어가면 싫다 이겁니다. 얘네들은 얼마가 돼야 되죠? 28만 원 중반대를 유지한다. 언제까지? 2월 17일. 사전 요건이 해당될 때 아무리 오버슈팅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끌어내리든 올리든 해야만 가능한 결론이 나와요. 거래량은요. 늘려줘야죠. 지금 거래량이 없죠. 그럼 이들은 무상증자를 반드시 단행을 하겠죠. 왜요? 액면 분할은 지금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더 100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소형주가 돼버리죠. 유상증자는요. 잘못 단행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에코프로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안 하겠죠. 무상증자 이 하나입니다. 거래량은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무상증자를 단행하기 위한 방법을 쓸 것이다. 언제? 2월 17일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죠? 맞아요. 제2의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제2의 수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건데,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기관 IR을 통해서 약간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 개인 폰입니다. 010-386-8706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시죠. 주식 타짜 안 교수니까요. 주식 타짜 안 교수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전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17대 1이란 경쟁률을 끌어올려냈을까요? 이들은. 그리고 왜 11월에 상장을 시켰을까요? 두 번의 지연 과정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을까요? 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200에 이 편입된다는 기사는 여기 냈죠. 15일 동안만 거래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거래일수록 충족 기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주가 회선을 동반시킨 거죠. 더 올려봐야 좋을 게 없으니. 음. 그리고 17대 1이란 경쟁률을 끌어내린 이유는 뭐죠? 맛없는 종목이야 라고 느끼게끔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얘를 따상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기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가장 많은 게 2차전지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죠. 위에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봅시다. 얘가 상장을 하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자 11월 17일 날 상장을 했죠. LNF. 자 봅시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 때문에 단발적으로 3일 오른 것 빼고는 이렇게 빠지죠. 그쵸?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에코프로 VM. 역시나 그럴 겁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빠지죠.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들의 의도는 비싼 값에 되돌리고 싶지는 아니하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어떤 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긴 했지만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강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대한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9.9%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은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고요. 자금을 투자할 때 이 패시브 자금, 코스피 200에 대한 패시브 자금은 2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오케이.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에코라고 자, 주식 타짜 이렇게 보내주시죠. 주식 타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이 프로그램의 룰을 보내드릴 텐데요. 퍼센트지율과 거래량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오전 거래량과 오후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한 1분 정도 됩니다. 자, 한 3번 정도만 정독을 하시게 되면 아하, 여기서 큰 힘이 들어오겠구나. 차익이 나오겠구나. 또는 훼손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정해놓은 가격대에 대한 법칙은 존재를 하지만 때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 룰에 의해서 기계적인 사람의 심리를 제어하고 기계가 움직이는 프로그램 작업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최종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버슈팅이다라고 하면 차익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다만 이 논리에 의해서 2월 17일까지에 대한 부분이 만일에 30만 원 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신 다음에 어떠한 흐름에 여기선 더 빠질 것 같다 해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단 패시브 자금의 반등이 거래가 되는 기준이 설정이 되게 되면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반드시 접근하시고요. 자, 3배를 오는 종목, 4배를 오는 종목도 반드시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봐야 된다. 표면에 나온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3배 오르는 4배 오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6배, 7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이론과 어떤 거죠? 규칙, 그리고 시장의 판단까지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는데, 자, 제롬 메이라고 하는 이제 최대의 뭐죠? 네, 맞아요. 전구체 회사가 있어요. IRA 법안을 도입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의 사이가 안 좋죠. 중국과. 자, 얘네들이 전구체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광물을 쓰게 되면 자, 뜻은 뭡니까? 전기차 잘 만들어내서 현대차에서도 8천만 원짜리를 팔려고 나갔더니 미국 시장에서 1억 6천을 요구한답니다.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전기차 수요 감소되겠죠. 희귀성, 국내에 있는 80% 업체들은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얘 걸 써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죠. 중간에 충전해야 되죠. 양극재 함량을 올려야 되죠. 당연한 이론. 자, 감소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희귀성과 시장 산업의 트렌드, 배터리 산업을 반드시 키워오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할 수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된 거를 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차전지 산업을 투자를 했어야 됩니까? 전기차 산업을 투자했습니까? 아니죠. 2차전지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라고 한다면 부정합시다. 양극재에 대한 부분과 폐배터리를 부정하는 울트라 카파시티, LS 머티를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았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고 비중에 대한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자칫 2차 전지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신규 상장주도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폐배터리 시장에 공략하겠다라는 이런 안 좋은 결과물을 좀 발생시켰던 부분. 물론 단기 거래는 규칙을 따른다는 거지만 항상 이런 종목들을 다룰 때는요. 항상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도 똑같은 사실이 발생됐을 때도 오르지 않지만 어떨 때는 오르죠. 이 오르는 이유와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했죠. 바이오 기업은 부채가 많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이자 부담을 느끼죠. 그러면서 금리 동결을 치니까 이렇게 오르가죠.
글로벌 머크 화이자 모더나. 말이 꼬이네요. 자, 존슨앤존슨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런 흐름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시장에서 셀트리온도 역시나 뭐 다케다 대학을 인수했다. 이거 3, 4년 전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그러나 시장의 업종이 말들 때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런 공시를 낸다는 거죠. 자, 절대 그냥 움직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제가 운영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숨은 의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들의 머리 위, 즉 그들이라는 작전 세력이 아니고요. 시장이라는 걸 저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100명 중에 90명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죠. 자,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일어나는 종목은 어떻게 되죠? 두세 배의 힘을 써야만 올 수 있죠. 다만 모두의 의견들이 일치됐을 때, 물론 강한 힘을 동작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패시브 자금도 역시나 그들의 맞아요. 논리에 의해서 힘의 강도가 부여되고 이탈이 됐을 때 어거지로 오르는 종목이다. 지금 시세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중대형주를 투자하시고 공모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이어가실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장의 동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재인 요소도 말씀드릴게요.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 제로메이의 전고체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수입할 수도 있다 이슈가 나오면 단발적인 주가 하락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공시사항 중에 전구체를 지금 이제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해놨어요. 자, 이걸 따졌을 때 얘네들의 의도는 뭘까요?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자, 맞습니다. 이제 2월 17일, 3월에 있을 MSCI는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큰 자금의 유입이 되고 ETF 펀드의 수급을 동반시킬 거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뭘까요? 결국은 A사는 테슬라입니다. 실제로 기사가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이 기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10초 동안 나왔다가 없어졌어요. 자,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가의 상승의 이유를 내시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를 대주는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불법적인 공매도가 좀 있었죠. 요 날입니다. 26일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이때 싸게 사도 공매도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했는데 2,700원대의 스탁 옵션을 등장시키죠. 76만 주. 자, 이건 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작은 맞고요. 이유는 공시상의 의무가 없는 거죠. 뭐죠? 직원들이 퇴사할 때 스탁 옵션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 출고하는 절차가 생겼을 때 이게 바로 특수한 공시사항을 하더라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법 많은 수량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 팔았다는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뜻은 뭐다? 위협을 주는 거죠. 자, 2,600원, 700원짜리 스탁 옵션이 76만 주가 나오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집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서 28만 원대 중반까지 단숨에 올라가고 싶지는 아니하고 조정은 보이고 싶고 공매도를 상환하고 싶고 이 공매도 애들은 어떻게 하죠? 이들의 이 기업에 대한 어떤 MSCI 편입에 대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를 동원해서 기사를 내죠. 자, 이런 부분도 아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가 있을 겁니다. 이거 청원을 하게 되면 두 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자,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과건 유관사기 때문에 제가 청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식 타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주식 타짜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공매도 청원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짜 진심이고 아마 처음 채널이라 여러분들 뭐 이게 새벽에 보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융권 세미나 20조 넘는 자금. 이 부분을 국책 과제가 선정이 돼서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이런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고 새벽 2시에 나와서 연구자를 만들다가 여러분 소통하는 이런 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영상 한두 개 좀 올려보고 있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니까요. 자, 주식탈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아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탈자 안교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AI가 인식이 돼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제가 바로 답변 문자를 보내도록 할게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자 안 교수였습니다.